식습관에서 제가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전에는 사실은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일부 사실인 것도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 더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는 실제로 좀 이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이라든가 아니면 에너지 드링크에 들어있는 이런 성분이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정확하게 카페인이 그렇습니다. 카페인이. 뭐 사람마다 다 뭐 감수성은 달라가지고 어떤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에서 허용되는 카페인의 함량이 400mg 정도입니다. 하루에. 우리나라 사람들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하잖아요. 얼죽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요즘에 뭐 투샷이 기본일 겁니다. 투샷이. 에스프레소 투샷 기준으로 하는 아메리카노를 먹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아메리카노 한 장의 카페인 함량이 보통 한 120mg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커피 3잔 정도는 특별하게 심장질환이 있거나 부정맥질환이 있지 않은 환자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일으켜지지 않는다고 알려진 용량입니다. 근데 총 용량도 중요하지만 한 번에 먹는 용량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200ml 이상을 섭취를 하게 되면 뭐 부정맥을 유발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에너지 드링크도 요즘은 보면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카페인 함량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건데 일반적으로 그 작은 캔 알루미늄 캔이 보통 한 350ml 정도 되잖아요. 그게 들어있는 카페인 양이 공교롭게도 아메리카노 한 잔과 비슷합니다. 100에서 120ml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메리카노 투샷 한 잔이랑 그 다음에 350ml짜리 작은 캔 에너지 드링크 하나에 비슷한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3잔 정도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양이다. 한 번 섭취할 때 200mg을 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한 번에 2잔을 연속적으로 먹는다든지 아니면 에너지 드링크 중에 굉장히 고함량의 카페인이 있는 게 있어요. 거의 200에서 250mg의 카페인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다 이유가 있어서 드시는 거겠지만은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고 카페인은 심장을 자극시켜서 맥박을 빠르게 하고 부정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인자입니다.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는 것도 어떻게 보세요?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고기라고 하는 게 고기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 결국에는 문제 삼는 거는 포화지방 때문이거든요. 같은 용량의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했을 때도 포화지방이 많이 섞였느냐 안 섞이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건강에 좋다 안 좋다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서구형 식습관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기름기가 많은 육고기들 그런 것들은 우리 몸에서 그 나쁜 콜레스테롤을 조금 올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은 그게 지방이 결국에는 또 간에서 대사가 돼가지고 다른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또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 한 가지 원인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모든 육고기가 또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포화지방이 적게 들어있는 생선이라든지 계란과 같은 그런 것들이 건강한 단백질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뭐 맨날 예를 들어서 기름기가 낀 소고기를 먹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섭취하는 거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고요. 식습관에서 제가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전에는 사실은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일부 사실인 것도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 더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는 단순당의 섭취입니다. 정제된 당의 섭취.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빵, 시리얼 이런 우리가 먹었을 때 바로 단맛을 인지하고 하는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건강에 더 좋지 않다는 것들이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뭐 음료수를 마실 때도 그런 단순당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설탕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예전에 알려진 그런 고기보다는 최근에는 더 이슈가 되고 건강적으로 더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거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섭취를 줄이시고 쌀도 뭐 그냥 흰쌀보다는 잡곡밥 그다음에 이렇게 좀 정제되지 않은 곡물류 있잖아요. 그 빵도 이제 통밀이라든지 이런 걸로 만들어진 게 일반적으로 조금 더 건강한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음주가 부정맥에 미치는 영향 어떻습니까?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음주는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부정맥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져 있는 생활 습관 중에 하나고요. 대표적으로 연구가 많이 돼 있는 게 심방세동 연구입니다. 우리가 심방세동을 다른 말로 그 휴일성 부정맥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휴일날 술 많이 먹고 다음날 잘 유발이 된다고 해서 그런 별명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적정 그런 음주량이 얼마냐가 궁금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안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이거는 뭐 답정너라서 뭐 너무 그런 얘기라 가지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안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전체적인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거는 흡연
금주 또는 절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울 수도 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또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다음에 두 번째가 부정맥 측면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은 잘 주무시는 거. 이것도 뭐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수면 부족하지 않게 잘 주무시는 거. 그다음에 규칙적인 운동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운동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하고 싶은 얘기가, 환자분 운동 얼마나 하세요라고 여쭤보시면 하루에 10,000보 걸어요 이러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걸으시는 분들 중에는 한 10명 중에 8분은 한 10,000보 걷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운동을 하신다고 하는 분들 중에. 근데 뭐 당연히 10,000보 걷는 게 그 자체가 엄청 나쁘다는 거는 아닌데요. 중등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이상 하는 거, 아니면 고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75분 이상 하는 거를 우리가 적절한 운동이라고 보거든요.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옆 사람이랑 짤막한 대화는 가능하지만 연속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거. 그다음에 혼자 노래를 부르는데 숨차서 노래를 못 부르는 정도의 강도가 중등 정도입니다. 그거를 일주일에 150분 이상 하시는 거예요. 이제 워낙 다이어트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다이어트 약이나 이런 이제 식욕 억제제 이런 약물을 복용하거나 이제 주사를 맞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 경우에도 심장에 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다이어트 약 말씀하셨는데, 다이어트 약에 뭐 제가 알기로는 살을 빼려면요 심장도 빨리 뛰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대사를 활성시켜야 됩니다. 그 대부분 들어있는 약들이 뭐 카페인, 그다음에 에페드린 유사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부정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이 유발 요인으로 돼서 뭐 협심증을 일으킨다든지 심근경색 일으킨다든지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 돌아서까지 일으킬 수도 있어요. 네. 다이어트 같은 것도 너무 종류가 많고 이래서 뭐 모든 다이어트 약이 다 나쁘다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그런 종류의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으시다는 거를 아시고, 만약에 내가 약을 먹었을 때 조금 내 가슴이 좀 두근거리는 것 같고 이상한 느낌이 드시면은 한번 성분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뭐 여유가 되시면은 병원에 오셔가지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어떤 심장 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짤막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병원에 오시지 않으면 일단 증상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장병을 일으키는 아직도 가장 흔한 원인이 뭐냐고 하면 관상동맥 질환이 될 것 같아요. 협심증이라고 알려져 있고, 협심증이 이제 갑자기 심하게 오면 이제 심근경색으로 발견을 하게 되는데, 내가 똑같은 활동을 하는데 한 달 전엔 괜찮았는데 오늘은 좀 가슴이 아프네? 아니면은 나 왜 이렇게 숨이 차지? 이러면은 심장 쪽에 내가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아닌지를 일단은 의심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뭐 1주, 2주 한 번 있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재현성 있게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반드시 한번, 특히 40대 이상부터는 그런 질환의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니까요. 병원에 꼭 오셔가지고, 사실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서 검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심장의 구조적인 문제 또는 이제 그 심장 주변에 다른 선행 질환을 찾아내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검사는 어떤 게 있나요? 심장 초음파 검사입니다. 초음파 검사. 네, 초음파 검사고요. 왜냐하면은 가장 장점이 비침습적인 검사예요. 초음파로 그냥 심장을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뭐 조영제를 쓰는 것도 아니고요, 방사선을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무해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고, 뭐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드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하면은 구조적인 심장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가 배제가 되니까요. 네, 그런 아까 말씀드린 증상이 의심되는 분들은 초음파 해보시는 거를 조금 권장을 드립니다.